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등속 원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등속 원 운동은 이제 이렇게 원 궤도가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이런 원 궤도를 회전 운동하는 거예요. 이 원둘레를 이렇게 회전 운동하는데 어떤 빠르기로 일정한 빠르기로 이제 회전 운동하는 그런 운동을 등속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등속원 운동하는 속력을 V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가 이 위치에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A라는 위치에 있을 때는 물체의 속도는 항상 순간적인 속도는 A에 있는 순간의 속도는 접선 방향이죠. 그래서 얘가 V라면 만약 얘가 좀 움직여 가지고 이 위치까지 갔어요. 이 위치까지 이렇게 갔으면 B라는 위치에 있을 때 이 물체의 그 순간의 속도는 접선 방향으로 향하고 그다음 크기는 V로서 일정한 그런 운동이죠. 그러면 얘가 이 둘레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만약 계속 돈다면 계속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돌게 되겠죠. 근데 잘 보면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지금 빠르기는 등속원 운동은 빠르기는 어때요? 물체 빠르기는 일정합니다. 이게 회전하는 빠르기는 일정, 즉 변하지 않죠.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뭐는 바뀌어요? 방향은 현재 방향은 변화합니다. A에 있을 때는 위쪽을 향하고 B에 있을 때는 약간 위쪽에서 왼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변한다는 말은 빠르기와 방향을 모두 포함하는 물리량은 속도죠. 즉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변하는 운동입니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 그러면 무슨 운동이에요? 즉 등속원 운동은 가속도 운동의 한 종류다. 가속도 운동이다. 그런데 가속도 운동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해 줘야 됩니다. 왜 아니냐면 우리가 증명하지 않았지만 자, 물체가 A에 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이 중심 방향이에요. 원운동할 때 어떤 물체에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그 원궤도의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B에 있을 때는 이쪽 방향을 향해요. 그러니까 원 중심을 O라고 하면 항상 중심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뭐일 때? 등속 원 운동일 때는 등속 원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중심 방향이에요. 만약에 이 원 운동하는 속력이 이렇게 빨라지거나 이렇게 느려졌다 빨라지거나 이런 운동일 때는 중심 방향을 향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등속 원 운동 할 때는 항상 중심 방향이다. 뭐가 힘의 방향, 즉 등속 원 운동 할 때 R자임은 항상 중심 방향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운동을 보게 되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자, A에 있을 때는 이제 등가속도라는 것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가속도는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한 경우가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한 경우. 근데 가속도의 방향은 F는 ma 이 식에 의하면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힘의 방향과 같아요. 따라서 힘의 크기와 방향이 바뀌면 크기가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면 가속도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A 있을 때는 왼쪽 방향 힘이 작용하는데 B 있을 때는 왼쪽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힘의 방향이 바뀌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고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 그 몇 가지 개념 중에 이제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등속원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물리량 중에 주기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기, 기호로는 T로 쓰는 이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어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물체가 등속원 운동 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래 위치에 한번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운동을 반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반복적인 운동에서 원래 상태에서 출발해서 한번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오는 이 한 번의 어떤
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부터는 무슨 운동이에요?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바퀴 등소원 운동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꼭 등소원 운동 같은 운동 아니더라도 물리에서 주기라고 하면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주기라고 하면 등소원 운동 외에도 어떤 반복적인 운동을 할 때에 그런 반복되는 운동 한 번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예를 들면 이렇게 물체를 매달아 놓고 얘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오죠. 한 번. 이 시간을 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은 운동을 반복하죠. 또 용수철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놓은 상태에서 물체를 매단 다음에 이만큼 당겼다가 놓게 되면 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갔다가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오죠.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합니다. 왜? 그 다음부터는 그 같은 운동을 반복하게 되죠. 이와 같이 물리에서 어떤 운동이 반복될 때 그 반복된 운동 한 번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속 원운동에서 주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주기는 한 바퀴에 해당하는 거리가 반지름이 r이라면 이 원둘레는 2πr이라는 거리죠. 그럼 2πr이라는 거리를 얘가 도는 속력이 v니까 그죠? 전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그 시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죠. 이게 등속원 운동에서의 주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룰 개념은 뭐냐면 좀 익숙하지 않은데 각속도라는 개념을 다룹니다. 이제 기호로는 소문자 W처럼 쓰는데 얘는 뭐라고 읽냐면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 얘는 회전 운동을 다룰 때 주로 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이제 각속도 오메가는 뭘 얘기하냐면 1초 동안 이 회전 운동이 몇 도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각도가 돌아가느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 A에 있을 때 이 라인 상에서 자, 얘가 기준이라고 하면 델타 t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만약에 얘가 델타 세타라는 각도만큼 돌아갔다. 회전했다. 그러면 각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걸린 시간분에 돌아간 각도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 우리는 각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단위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단위인데 우리가 보통 각도의 단위를 쓸 때는 그러니까 누구의 단위냐면 세타의 단위. 각도의 단위인데 뭐 세타든 델타 세타든 어쨌든 각도의 단위를 우리가 나타낼 때는 보통 뭐 30도, 45도, 60도처럼 도를 썼죠. 근데 각속도를 이야기할 때 요 델타 세타 돌아간 각도의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라디안. 자,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2파이 라디안이 360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오메가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위에 있는 델타 세타의 단위가 라디안이니까 라디안 퍼 밑에는 초. 그죠? 1초에 몇 라디안 돌아가느냐? 만약에 2파이 레드 퍼 세컨은 1초 동안 360도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라디안이라고 썼지만 얘는 그러면 어떤 단위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차원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무차원이에요. 그냥 허전하니까 붙여주는 그런 단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2파이라는 숫자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다루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원의 둘레는 얼마냐 할 때 2파이 곱하기 반지름 r이 둘레의 길이잖아요. 둘레의 길입니다. 근데 보면 얘 길이 차원이죠. 얘도 길이 차원이죠. 그러니까 앞에 곱하는 요 2파이라는 거는 뭐예요? 무차원이 됩니다. 2파이r 할 때. 자, 우리가 호의 길이 구할 때 지금 우리가 한 바퀴 했으니까 둘레의 길이 하지만 만약에 이 각도가 델타 세타가 주어지고 이 길이
요 길이가 주어지면 자, 길이를 다시 길이를 r이라고 합시다. r이라고 하면 요 호의 길이 있죠. 요 호의 길이. 요 길이는 r에다가 델타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요 r은 요 길이죠. 반지름. 그리고 요 델타 세타는 요 각도예요. 근데 요 호의 길이도 길이고 요 r도 길이니까 요 델타 세타에 해당하는 값은 차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일 때 r에다가 각도 2파이를 곱해줘서 둘레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2파이가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몇 라디안인가가 주어지면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주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각도가 만약에 3분의 파이 라디안이고 그 다음에 얘가 2m다. 그럼 이 호의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요 길이는 얼마냐면 3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3분의 2 파이 그냥 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럼 이제 오메가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 각속도 오메가는 걸린 시간분의 돌아간 각도 몇 라디안인가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자, 한 바퀴에 해당하는 각도는 얼마라고요? 360도니까 2파이 라디안이죠.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주기입니다. 그죠? 그럼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고 항상 적을 수가 있어요. 주기분의 2파이. 주기분의 2파이. 이거는 나중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어야 하지요. 그러면 앞에 있는 주기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기 t가 주기 t가 교위분의 2파이 r이니까 앞에서 이제 2파이에다가 주기분의 1이니까 뒤집으면 2파이 r분의 v죠. 그러면 오메가는 r분의 v 또는 v는 r 오메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v는 r 오메가고 이제 이 v는 r 오메가의 의미를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얘가 델타 세타 라디안이고 자, 이게 r이라면 뭐라고요? 요 호의 길이가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r 델타 세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 지점을 A라고 할게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렇게 원운동의 일부를 보고 가는데 걸린 시간을 델타 t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요 호의 길이만큼을 이 거리를 이동한 거죠. 그러면 V는 거리는 R 델타 세타가 되고 걸린 시간은 델타 t라고 했으니까 뒤에 있는 요게 뭐가 돼요? 오메가가 되죠. 따라서 V는 R 오메가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앞에 있는 T는 V분의 2파이 R이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임을 이용해도 V는 R 오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만약 요 중간 2분의 1R인 위치에 어떤 물체가 하나 있어가지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각도 돌아갔다. 즉 오메가 같이 돌아갔으면 여기까지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 거리는 얘가 이제 얘를 C라고 그러고 C에서 D까지 가는데 갈 때 이 어떤 이 지점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2분의 1R이고 돌아가는 각속도가 오메가니까 중심부터의 거리에다가 오메가를 곱해니까 속도가 2분의 1R 오메가죠. 그러니까는 끝에 있는 이 지점보다 속력이 얘가 돌아가는 지점 속력이 절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A 지점이 B 지점까지 가는데 거리는 C에서 D로 가는 데까지의 2배인데 같은 시간 동안 2배의 거리를 갔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빠르기도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V는 R 오메가라는 거는 어떤 중심으로부터 뭐 R만큼 떨어진 어떤 지점이 오메가로 돌고 있다고 하면 그 지점의 어떤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지점이다. 그럼 여기 어떤 의미로 L이 주어지면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오메가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는 L 오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거리에다가 각속도를 곱하면 그 지점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위치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아가면 그 지점의 어떤 돌아가는 속력은 R 오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까지 정리한 식 3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고, 자, 그러면 이 왼쪽에 가와 나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가 이제 가 같은 경우 오메가가 2파이 레드 퍼 세컨이라고 그래요. 2파이 라디안 퍼 초. 2파이는 360도죠. 금방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 말은 얘는 1초 동안 360도 도는 거니까 1초 만에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죠. 1초 만에 한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이 속력은 한 바퀴를. 얘가 이 돌아가는 각도가 1초에 360도 돈다는 얘기니까 한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그럼 주기는 1초겠죠. 그러면 진짜 그런가 보면 오메가라는 게 t분의 2파이죠. 그러면 t분의 2파이가 t분의 2파이가 오메가니까 t가 주기가 1초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를 회전하는 빠르기도 알 수 있어요. V는 R 오메가니까 R이 얼마예요? 이 물체 이걸 A라고 합시다. A 물체는 회전하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이게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예요. 반지름 2 곱하기 오메가가 얼마예요? 2파이. 그냥 쓰면 이게 뭐예요? 단위가 그냥 맞게 되어 있습니다. 4파이 미터 퍼 세크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4파이 미터 퍼 세크. 얘가 지금 이 앞에 있는 놈이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그냥 숫자라고 했죠. 따라서 4파이 미터 퍼 세크라고 둘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놈 같은 경우는 봅시다. 1.5 라디안 퍼 세컨. 자, 2파이가 360도예요. 360도. 그 다음에 파이 3.14가 180도죠. 그러면 1.5 정도 되면 90도보다 조금 안 되는 거죠. 90도보다 조금 안 되는 각도를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90도니까 얘는 1초에 한 요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딱 생각해도 한 바퀴 도는 데는 4초보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럼 해보면 오메가 프라임은 1.5 라디안 퍼 세컨드인데 얘가 t분의 2파이죠. 그러면 t는 1.5분의 2파인데 얘가 6.28이니까 1.5분의 4초보다 조금 더 그렇게 4. 얼마 나오겠죠. 주기가.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빠르기는 V는 1m 곱하기 그 다음에 오메가죠. 오메가 프라임 하면 되죠. 오메가 프라임이 1.5 라디안 퍼 세컨드인데 얘는 단위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1.5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죠. 얘가 돌아가는 빠르기 V는 1.5 미터 퍼 세컨드. 얘가 얘를 돌아가는 속도는 4파이 미터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등속 원운동이 가속도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인지를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가속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명을 할 건데 증명이 좀 복잡한 사람은 식을 그냥 기억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잘 이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물리를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필히 한번 따라가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먼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면 자, 이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 A라는 물체가 반지름이 R인 어떤 원궤도를 V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운동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물체에 뭐가 작용해야 되냐면 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때 먼저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이야기해 보면 가속도의 크기는 A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원운동하는 반지름분의 V제곱. 얘가 회전하는 속력이에요. 속력이 일정하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한 거죠. 그럼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을 향하냐면 항상 중심 방향을 향합니다. 만약에 A라는 물체가 여기 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속도는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여기 와 있다. 그럼 그때는 가속도의 방향이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여기 와 있다. 그러면 그때 가속도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가속도의 방향이 뭐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라면 그때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방향은 F는 ma니까 가속도의 방향하고 항상 같죠. 그러니까 힘도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할 때 힘의 방향은 항상 운동하는 중심 방향이다. 등속일 때예요. 돌아가는 속력이 운동일 때 힘은 항상 어느 방향? 힘은 항상 원 궤도의 중심 방향을 향해요. R자 힘은 항상 원 궤도의 중심 방향. 언제일 때 단순히 원운동이란 원 궤도를 돌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 궤도를 돌면서도 속력이 점점 빨라지거나 변하면 힘은 원 궤도 중심 방향을 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속 원운동일 때만 R자 힘이 항상 원 궤도 중심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가속도도 마찬가지고 등속 원운동일 때 그냥 원운동일 때 원 궤도를 그린다고 해서 항상 중심 방향이 아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 얘가 순간적으로 V1의 속도고 여기에서 뭐 엄청나게 좀 더 빨라져가 V2의 속도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힘이 항상 중심 방향으로 향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이 V1하고 V2가 계속해서 이 과정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빠르기가 그럴 때는 항상 중심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걸 구분을 잘 해 두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의 크기는 요거고 방향은 중심 방향이고 그럼 R자임의 크기는 F는 ma니까 R분의 m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을 등속 원운동 시키는 이 힘을 항상 원운동의 중심 방향을 향한다고 해서 이 힘을 무슨 힘이라고 등속 원운동 하는 시키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구심력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A는 R분의 V 제곱이고 구심력은 M의 F는 M이니까 R분의 MV 제곱에 해당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구심 가속도라고 부르는 원운동 시키는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 원운동 시키는 힘은 R분의 MV 제곱인데 다시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만약에 어떤 물체가 등속 원운동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하든 간에 만약에 어떤 물체가 반지름 R이고 질량 M인 물체가 V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 이렇게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이제 R자 힘을 구해 보면 그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R분의 mv 제곱이 돼야 되고 그리고 R자 힘의 방향은 중심 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힘이든 간에 예를 들면 질량이 0.1kg 위에서 봤다고 합시다. 위에서 봤을 때 질량이 0.1kg인 물체가 반지름 1m인 원궤도를 2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지금 이 순간 이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A라는 위치에 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고요? 중심 방향.
그죠? 그리고 그 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을 쓰면 되죠. 그럼 이 안쪽으로 향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R이 1, m이 0.1, 그리고 v의 제곱 2 미터 퍼 세크 제곱. 이 단위를 미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하면 그냥 단위가 뉴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0.4 뉴턴이 되죠. 그러면 이게 실이라면, 줄에 매달려 가니까 이 실이 장력이 얼마나, 이 실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라고요?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0.4 뉴턴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물체에 뭐가 힘이 주는지 상관없이 어쨌든 0.1kg의 물체가 1m의 어떤 반경으로 1m의 반지름을 가지는 원 궤도를 2m/s로 등속 원운동하고 있다면 이 물체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해야 될 힘은 0.4N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힘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은 줄이기 때문에 이 줄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0.1kg짜리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4N이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똑같은 경우로서 이제 이렇게 똑같이 반지름이 1m인 원 궤도를 0.1kg인 물체가 2m/s로 돌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용수철이 매달려 있는데 이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 K가 4N/m라고 합시다. 즉 1m 늘리는데 4N의 힘이 필요하다. 즉 1m 늘어나면 4N의 힘을 작용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용수철이 이 물체에 얼마 힘을 작용해야 돼요? 똑같이 계산해보면 0.4N의 힘을 안쪽으로 작용해야 되죠. 그럼 이 용수철은 원래의 길이에서 얼마만큼 늘어났냐? 1m 늘어나면 4N 힘을 작용하니까 0.1m가 지금 현재 늘어나 있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물체의 원궤도의 반지름하고 그 물체의 질량과,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원궤도의 반지름과 이 물체의 질량과 속도가 주어지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무조건 결정되고, 실제로 이렇게 이 안쪽으로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어떤 실제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힘은 R분의 mv 제곱과 같은 크기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아주 질량이 큰 한 행성 주위를 도는 어떤 다른 질량이 작은 행성의 어떤 그 큰 행성 주위를 도는 속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질량이 라지 m과 스몰 m인 두 천체가 있는데 라지 m인 천체의 라지 m이 스몰 m에 비해서 매우 커서 이 라지 m 주변을 스몰 m이 등속 원운동 한다라고 봐도 이제 괜찮을 정도로 질량이 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등속 원운동하면 얘의 속도를 v로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뭔진 모르겠지만 이 r과 m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얘의 속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v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얘의 중심 방향을 향하는 힘의 크기, 즉 구심력은 얼마가 되냐면 r분의 mv 제곱을 r분의 mv 제곱의 크기를 가져야 되죠. 중심 방향으로. 그죠? 무조건 m이라는 놈이 r의 반경을 갖고 v의 속도로 움직이면, 그러면 이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힘을 제공하는 실제 힘이 있을 거예요. 그 뭐냐면 이 라지 m과 스몰 m 같은 경우는 이 두 힘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즉 구심력을 제공하는 게 뭐냐면 중력이에요. 중력이 g의 r 제곱분의 m과 스몰 m을 곱한 값이죠.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즉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구심력의 크기는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도는 속도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v는 계산해 보면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구해 보면 r분의 g 라지 m이죠. 이 천체를 도는 이 스몰 m의 질량에 무관해요. 이 말은 얘 스몰 m하고 다른 질량을 가지는 스몰 m 다시라는 어떤 천체가 같은 거리에 있다면 얘도 도는 속도가
V-라면 얘도 루트 R분의 GM이 돼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등속 원운동 한다? 그러면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R분의 MV 제곱에 해당하는 어떤 힘이 있어야 한다. R자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등속 원운동일 때만 힘의 방향이 중심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등속 원운동일 때만 항상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물체 이쪽 방향은 접선 방향이죠. 그럼 중심 방향이란 말은 운동 방향이 항상 수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등속 원운동은. 자, 이렇게 갈 때 접선 방향으로가 그 순간의 속도의 방향인데 힘이 중심 방향을 향한다는 것은 항상 운동 방향에 수직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물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힘을 주면 얘는 방향은 바뀌지 않고 빠르기만 빨라지겠죠. 또는 뒤쪽으로 작용하면 방향을 바꾸지 않고 빠르기만 느려질 겁니다. 즉 어떤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려면 그쪽 방향으로의 힘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원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서의 속력보다 만약에 약간 지났을 때 속력이 조금 빨라졌으면 힘은 어느 방향으로 줘야 되냐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쪽 방향 힘 성분도 있어야 되지만 이 앞쪽으로 좀 더 빠르게 움직여 주려는 속도를 늘리려는 그런 성분의 힘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한 이쪽 방향 중심 방향이 아니라 약간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줘야 이 물체의 속력이 빨라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자, 어떤 물체가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왔을 때 속력이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여기 A에 있을 때보다 B에 있을 때 속력이 느려졌다면 자,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중심 방향으로의 힘도 있어야 될 거고 대신에 속력이 느려졌단 말은 뒤쪽 방향으로도 힘 성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힘은 순간적으로 어느 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힘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할 때는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을 때는 앞쪽이나 뒤쪽 힘 성분이 없이 오직 중심 방향으로의 힘 성분만 있게 되죠. 즉 등속 원운동일 때는 중심 방향으로만 힘 성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간단한 내용 같지만 좀 길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질량 m이 주어지고 원운동하는 반지름 r이 주어지고 원운동하는 속력이 주어지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심 방향으로의 r자임 크기를 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크기에 해당하는 어떤 실제적인 힘이 장력이라든지 탄성력이라든지 중력과 같은 실제적인 힘이 그러한 어떤 구심력에 해당하는 R분의 MV 제곱 크기에 해당하는 힘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이제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심 가속도를 구하는 정명을 빼고 실질적인 등속 원운동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구심 가속도를 구하는 내용은 이제 따로 동영상 하나를 제공할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조금 더 왜 그런지를 알고 싶으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게 있는데 구심력을 R분의 MV 제곱으로 이렇게 썼죠 지금. 근데 얘는 다르게 쓰면 V 대신에 V가 R 오메가니까 R 오메가를 넣으면 R분의 MV 제곱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M R 오메가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얘랑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